자, 오늘은 논술 공부, 글쓰기 공부해 보도록 하자. 글쓰기 공부. 글쓰기는 재밌는 공부야. 수학, 영어 이런 거랑 좀 다르지? 글쓰기는. 자,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논술하시오. 단, 이 글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시오.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되겠지? 그렇지? 일단 4개의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4개의 문단. 4개의 문단으로 나눠져 있고 그 4개의 문단을 한 줄 또는 2줄로 간단하게 메모 형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이건 정식으로 문장화하지 않아도 돼. 정식의 답을 쓰기 위해서 어떤 답안을 디자인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어디에 있냐면 교재에는 여기 있고 교재가 없는 사람은 그냥 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서 1, 2, 3, 4 이것은 1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2번,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밑줄을 쳐도 되고 밑줄 친 것을 간단하게 원래 논술을 할 때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뭔가 자기만의 문장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여기 중요한 단어들, 핵심 단어들을 나열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핵심 단어를 이용해서 밑에 자신의 문장화하는 거지. 그냥 그렇지 않고 밑줄만 쳐놓고 그냥 답안을 쓰게 되면 이게 문장을 그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문단별로 밑줄을 치고 밑줄의 내용 핵심 단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핵심 단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답안을 써내려가면 여기 핵심 단어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문장화할 때 답안을 쓸 때 원래 제시문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쓰는 그런 실수는 안 해도 되겠지.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옮겨 적으면 감점이다. 시험 보면 떨어지는 거야. 알겠지? 똑같이 쓰면 안 된다. 자, 4개의 문단이 있으니까 문단별로 우리 공부해보자. 정의로운 사회를 구상할 때는 보상의 원칙, 보상의 원칙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보상의 원칙 공부한다 너희들. 이거에 주장한 철학도 따로 있고 이것은 부당한 불평등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원칙. 정의가 뭐라고? 부당한 불평등은 보상이 필요하다. 부당한 불평등은 보상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야. 예를 들면 좀 어려우니까 이제 이해가 나와 있지? 출생이나 천부적 재능의 불평등은 부당하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다거나 태어날 때부터 너무 뭐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다거나 태어날 때부터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이 태어났다고 그런 것들이지. 천부적 불평등은 부당하며 이러한 불평등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칙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하여, 즉 평등은 정말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기회균등 말하는 거다. 그렇지? 평등이란 것은 무조건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렇지? 세상이. 그래서 기회균등의 원칙을 주는 거야. 보통 공정성이라고 하지. 공정성,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많지. 그래. 다음에 또 얘기하자. 진정한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가 더 적은 천부적 자질을 가진 사람과 머리가 나쁜 사람, 예를 들면 더 불리한 사회적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마땅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우연적 여건에 따른 불평등을 자기가 뭐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연적 여건, 태어났더니 그렇게 된 것, 그런 것들은
보상해 주자는 것이다. 자기가 노력 안 해서 불평등하게 어떤 자기가 가난하게 됐다거나 그걸 보상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야. 태어났더니 그렇게 돼버린 우연적 여건에 의해서 생긴 불평등을 말한다. 보상해 주자는 것이다. 그게 보상의 원칙이지.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적어도 어느 기간 동안 가령 초등교육 기간에는 지능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의 교육에 더 많은 재원이 배당될 수 있을 것이다. 더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좀 더 집중적으로 좋은 교재, 더 많은 선생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지능이 낮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무슨 원칙이라고? 그걸 무슨 원칙이라고 한다고? 그걸 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간다. 1번, 아까 1번 번호에다가 간략하게 중요 핵심 단어들을 적으면 되겠지? 나중에 그 단어들을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상의 바탕은 천부적 재능을 사회 공동의 천부적 재능이 그 한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사회 공동의 자산으로 본다는 거야. 자연이 배분한, 자연이 딱 주어진, 배분하다는 얘기는 주어졌다는 얘기야. 자연이 주어준 천부적 재능으로 얻은 이익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누리자는 데 있다. 자기가 IQ 200으로 태어나서 엄청난 성공을 하면 그 성공의 일부를 나누어 줘야 한다는 거야. 자기는 우연히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천부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향상시켜 준다는 조건에서만 자신들에게 배분된 나누어진 행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부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능을 더 많이 타고났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불운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자신의 자질을 활용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공산주의 비슷하게 되겠지? 자, 정리해. 자, 세 번째 문단이다. 그렇다면 천부적 재능을 자연히 배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인가? 그건 아니지. 그건 우연히 배분하는 거니까. 개인이 특정한 사회적 지위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인가? 그러니까 재벌 2세로 태어난 것, 재벌 3세로 태어난 것, 그거 뭐 잘못된 거야? 아니지. 아니겠지, 당연히.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일 뿐이야. 여기도 나와 있지, 바로. 이는 단지 자연적인 사실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의로운 것 또는 정의롭지 못한 것은 사회제도가 이러한 자연적 사실을 다루는 방식이다. 귀족사회나 계급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자연적 우연성을 특권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귀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신이 왕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특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은 어쩌 보면 당연하지 않아. 현대사회도. 근대사회, 왕권사회에서는 당연히 아니고, 귀족이나 양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아니고, 현대사회에서도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당연하지 않다. 이 자연적 우연성을 많은 사람들이 특권의 근거로 삼고 있다. 아직까지도. 자, 마지막 5분 안에 정리하고 다 한 사람은 다음번 제시문 4로 넘어간다. 자, 5분 안에 정리해. 자, 다 했지?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이다. 혹자는 어떤 사람이란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천부적 자질을 가진 개인이 그 자연적 자산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자산을 개발할 수 있게 한 탁월한 성품에 대하여 성실성, 근면성 이런 것들이지. 노력. 마땅히 그것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뭐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뭐 내 거지. 왜 간섭이냐 이런 생각이지. 이러한 점에서 더 훌륭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자산으로 성취할 수 있을 더 큰 이익을 누릴 만한 정당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뭐 내 운이지 뭐. 내 운이 좋아서 태어났는데 웬 참견이냐 이런 거지. 그러나 이 견해는 분명 잘못되었다. 이 저자의 생각이지. 이 저자의 생각. 사회에서 차지하는 최초의 출발점이 공평성이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몫이라고 누구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최초의 출발점에서 자기가 앞서 있다면 그게 당연한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평균 IQ가 110이라면 자신이 200으로 태어났으면 90 정도는 출발점에서 앞서 있는 거잖아. 그거는 내 몫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110이 안 되는 사람, 110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야 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자연적 자질의 배분 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내 건데 왜 참견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게 좀 애매한 일이지.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근면하기 때문에 성실하고 근면하기 때문에 노력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노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탁월한 성품에 대하여 이 성품에 있어서는 이건 내 것 아니냐 자신의 정당한 몫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 견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탁월한 성품 그 자체도 근면한 성실함, 뭐 선함 이런 것들 자체도 대체로 운 좋은 가정 배경이나 사회 상황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뭐 엄마 아빠 중에 하나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좀 폭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든지 그거는 그 아이 잘못은 아니잖아. 근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을 경우 탁월한 성품을 가지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지.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그는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자신의 성품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근면 성실함, 노력하는 성품, 정직함, 뭐 이런 것, 겸손함 이런 것들도 자기 성품 내 몫이다라고 100% 주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다. 자, 알겠지? 자, 네 번째 여기에 핵심 단어들을 집어넣어서 나중에 답안을 쓸 때 도움이 되도록 작성해보자. 이거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답안 쓸 때 참고가 되는 단어들의 모음을 적으면 되는 거야. 자, 5분 안에 작성한다. 2, 3분 안에 작성한다. 메모만 하는 거니까. 자, 그래. 다 작성한 사람은 다시 문제를 한번 돌아볼게. 문제가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논술하시오. 단, 이 글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하시오. 보상의 원칙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그러니까 옹호하는 내용만 쓰고 이유를 써도 되고 비판하는 의견을 쓰고 왜 그렇게 비판하는지 이유를 세 가지 써도 되고 옹호 이런 면에서는 옹호하고 이런 면에서는 비판한다. 그래서 나는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종합적으로 답을 써도 된다. 자, 알겠지? 자, 이거는 좀 내용이 기니까 15분 줄 테니까 작성 시작한다. 자, 15분. 동영상 스톱 시키고 15분에 작성하도록 하자.
자, 다음은 다 했다고 치고 넘어가자. 우리 같이 토론하고 선생님 참석해 주는 것은 정직 수업 시간에 아마 줌이나 그런 수업이 될 텐데 수업할 기회가 되면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하자. 지금은 그냥 수업밖에 할 수 없지. 자, 다음으로 선생님이 아마 개설을 할 거야. 그렇게 그런 줌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설을 할 테니까 선생님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줌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야.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다음은 고전 읽기다. 이번에는 고전 읽기 모파상 단편집을 읽고 정리하는 거야. 우리 두 가지만 읽을 거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목걸이란 단편 소설하고 의자 고치는 여인 이 두 가지 단편 소설을 읽고 답안을 독서 노트를 써오는 거다. 자, 비계 덩어리는 아니야. 목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의자 고치는 여인 두 가지만 읽으면 된다. 각 단편 두 가지지. 주요 등장인물 3명씩을 기술하시오. 6명이 되겠지. 각 단편에 대하여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요약하시오. 그치? 각 단편에 대하여 감명 깊었던 이야기 한 가지씩을 요약 기술하시오. 이 줄거리하고 감명 깊었던 이야기는 다르다. 줄거리는 내용 전체 이야기고 감명 깊었던 이야기는 어떤 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주 작은 사건들이지. 작은 사건 하나를 적으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가지 단편, 두 단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씩 도출. 알겠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 공부하고 있다. 중요한 것. 첫 번째, 목걸이. 두 번째는 의자 고치는 여인.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도출하고 쓰고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신,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자. 자, 알겠지? 이쪽 모파상 두 개만 읽는다. 목걸이하고 의자 고치는 여인. 그리고 기간은 2주. 꼭 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두 개의 단편이지. 등장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요약하는 거야. 두 가지 단편. 그다음에 각 단편별로 감명 깊었던 이야기 한 가지씩. 자, 그다음에 각 단편별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씩만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두 가지의 공통적 교훈이 무엇인지 도출해 보자.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고전 읽기 독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을 우리 정리해 보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공부하고 했었지.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적어봤고, 우리 고전 읽기로 어린 왕자를 공부했다. 여기서 어른들이 중요시하는 것, 아이들이 중요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주제 토론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천자문 명심보감, 우리 시험도 봤지 명심보감. 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논술을 했었다. 보상의 원칙, 그 다음에 모파상 단편 읽었고 목걸이와 비계덩어리는 아니다. 비계덩어리는 아니고 의자 고치는 여인 두 가지 공부했지. 목걸이와 비계 고치는 여인에서 각 단편에서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목파상이 나타내려고 했는지 설파하려고 했는지 우리 독서를 통해서 공부해보자. 자, 여기서 이제 써머리가 100자 정도, 이 회색한 정도의
크기 한 100자 정도, 두세 줄이지, 두세 줄로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자신의 생각을 종합해봐. 자신의 철학을 써도 되고, 자신의 철학 간단하다고 했었지? 이거 할 때마다 몇 번씩 얘기하지만 철학은 뭐라고? 자신의 생각을 심리적, 논리적, 비판적으로 기술하면 되는 거야. 단 철학이란 학문이 사람들을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한 가치, 사람들을 위한 교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철학 속에는. 자, 5분 정도 들여서 이번 단원을 요약해봐. 좀 종합해봐. 너희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아니면 할아버지가 돼서 아, 내가 어릴 때 이런 공부를 했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60년 후에 너희들이 할아버지 70, 80살이 되어서도 아니면 죽기 직전에 죽음을 앞두고 내가 어릴 때 이런 것들을 배웠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자, 여기다 적는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배웠던 이런 교재라든지 노트는 자기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자기 인생을 통해서 가지고 다녀야 한다. 잊지 않도록 해야 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야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요즘 100년 후까지 살려나? 100년 후에도 볼 수 있을 테니까. 자, 봤었지? 자, 그러면 오늘 이번 단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다. 자, 오늘 이번 단원에서 배운 것도 잊지 말고 잘 기억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